지금 당정이 처한 현 주소라고 보는데 왜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말하자면 질책을 받았고 그 회초리를 맞았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 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각자 따로 논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서로의 책임에 대해서 당은 당대로 용산에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용산은 용산대로 당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희 수석께서 이야기한 험한 꼴 벌써 이제 오늘 방금 나온 거예요. 오늘 그 시간 같은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열렸던 예. 그 당선인 총회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궁금했으면은 귀를 기울였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심을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윤심을 몰라도 된다. 아니면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쉽게 말하면은 엮이지 않겠다. 약간 이런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당인데. 여당인데. 우리의 결의 그 당선자 총회한다고 못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지금 아직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 안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린 거예요. 국무회의 시간과 당선인 총회가 같은 시간이니까 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지만 못 본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언론이 오늘 주목을 좀 했어요. 자,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중 총선 관련 메시지 이게 공개가 됐고 같은 시각에는 국민의힘 그다음 국민의힘의 당선자 총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뉴스와이드가 여당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10시 이게 겹쳤는데 이거 뭐 혹시 왜 그런 겁니까? 이 질문을 좀 던졌으니까 일부러 10시로 정했다는 뭐 얘기했던데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언론의 시각일 뿐이다. 국무회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한 대로 한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오, 최수영 의원님. 네. 근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때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거는 예고가 됐어요. 그렇죠. 정치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선자나 국민의힘 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당선자 총회가 10시에 잡혔더라도 한 30분 정도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하자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뭐로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정의 소통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무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뼈저리게 지적하고 싶은 게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그 일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뭐 국무회의 때 이제 대통령이 지난주 모두 금요일 뭐 주말 동안은 다음 주에 나올 거다. 다 알았죠. 예. 그래서 뭐 대국민 담화 형식보다 기자회견 형식보다 아마 모두 발언 형식을 이제 취해서 할 거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지금 월요일 날 사선 중진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화요일 당선자회가 있다는 오늘입니다. 것도 미리 공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물밑으로 정무 라인에서 조율을 해야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들하고 당에 있는 국장, 실장들이 조율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최소한 원내대표단도 같이 한번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겁니다. 통상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 발표가 있을 때는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실에서 그걸 시청을 하고 듣고 뭔가 그렇죠. 반응도 보이고 평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내대표도 누구든 못 봐서 모르겠다는 못 봤는데요라는 오히려 반응이? 기자에게 되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당정이 처한 현 주소라고 보는데 왜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말하자면 질책을 받았고 그 회초리를 맞았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 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각자 따로 논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서로의 책임에 대해서 당은 당대로 용산에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용산은 용산대로 당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는 뭐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도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대회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2시에 열어도 충분한데 굳이 그러게요. 그것을 이제 강행했다는 거는 저는 당정 소통과 물밑 라인에 그런 조율 같은 게 전혀 지금 작동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입니다. 당선인 대회를 열고 그다음에 뭐 용산에선 대통령의 그런 반성과 저는 그런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조율과 협상력을 가지고 다시 리빌딩하고 재건한다? 저는 많은 공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혁신은 출발해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내용 중에 공개된 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거는 당이 평가를 받는 거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거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그 두 가지 비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단적으로 나타난 같은 시간대 국무회의와 당선인 총회가 열린 이 부분. 글쎄요. 당 관계자들은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잡혔으니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당 지도부 입에서 못 봤는데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박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최수영 평론가께서 지금 이제 정무적인 능력이 지금 부재하다, 뭐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미 용산과 여당의 관계는 예. 쌍방향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아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 일방 통행의 관계가 그 시스템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 이 중차대한 총선 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 나갈지 이 길목에서조차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그냥 연락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저런 회의 일정 이런 것도 서로 얘기를 안 하는가? 그렇죠. 그런 일정이니 조율이니 이런 거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냥 위에서 당대표 바꾸라고 할 때 연락하고 비대위원장 바꾸라고 얘기할 때 연락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문제에서도 결국은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또 언론이 하나, 너무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 일부의 얘기는 언론에서 너무 좀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아니냐? 저 시간 같이 열린 거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럼 뭐 내용의 요지를 그러면은 지금 미리 전달을 받았어야죠. 만약에 단순하게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면 예. 오늘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게 지도부에게 전달이 됐어야 미리 됩니다. 공유가 됐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리고 그 지도부에게 총선 이후에 지금 당선자들 모이는데 예. 대통령이 이런 것으로 좀 잘 다독여 줘라. 또는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예. 우리 한번 잘해 보자. 이 정도 메시지는 전달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내대표도 모르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당과 용산과의 관계가 정말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관계가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으로 나온 거다. 또 하나는 뭐 설사 이거를 우리가 좀 확대 해석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뭐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그만큼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압가름하기 바쁘다. 겨를이 없다 지금 서로.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은 당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지금 이 거대한 총선 민의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 나갈지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 신경 쓰고 당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대통령은 내각 추스리기 바쁘고 예. 그다음에 당은 당대로 당 추스리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옆집 쳐다보듯이 이런 관계가 된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전자든 후자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둘 다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앞으로 이른바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점으로 남아 있고요. 뭐 여당 내에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권 인사분이죠. 정치권을 좀 오래 지켜보시는 야권 인사분이 뭔가 전망이 섞인 얘기를 오늘 꺼내놨어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심판 선거가 된 시작과 끝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선거에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국민들이 메시지를 줬는데 못 느낀다 그러면 더 진짜 화를 자초하죠. 그 험한 꼴을 어디서부터 당하냐. 여당에게 당할 거예요. 당장 최상병 특권 같은 얘기 나오면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윤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선호 전 행정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철희 수석께서 이야기한 험한 꼴 벌써 이제 오늘 방금 나온 거예요. 오늘 그 시간 같은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열렸던 예. 그 당선인 총회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궁금했으면은 귀를 기울였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심을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윤심을 몰라도 된다. 아니면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윤석열 대통령과 쉽게 말하면은 엮이지 않겠다. 약간 이런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당인데. 여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 이철희 수석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특검법은 한 번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 108석이 뭐 선거법에 날아갈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최상병 특권 같은 경우에는 예. 안철수, 뭐 김재섭 몇몇 또 의원들이 이미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의견을 밝혀서 자기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8석 뭐 지금은 아직 뭐 120 뭐 100 몇 석인데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은 계속 이제 막 계속 정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무너져도 못 쓴다. 이철규 수석께서 이야기하는 가장 험한 꼴은 뭐 최상병 특검법 뭐 이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김만삼 변호사, 사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어떤 친윤 뭐 의원들과는 다른 입장을 내는 여당 당선인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요. 이거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치는요 굉장히 냉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득이 되냐 실이 되느냐를 따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고 한다면 예. 아까 그 이철희 전 수석이 말한 것처럼 예. 험한 꼴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검뿐만 아니라요. 아마 여당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기가 없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다가 그것이 국민의 힘이 되면 뭐 경우에 따르면 뭐 배신자로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거 끝났다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하거든요. 지금 여당이요 협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예. 윤 대통령 적대적 관계예요. 조국 대표 예. 계속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만나서 어떤 협치를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통하면서 정말 정책 잘하고 해서 국민의 여론을 업으면 사실은 이 거대 야당을 제압할 수 있어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는다면 야당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 민심까지 떠나버리고 예. 야당에 오히려 힘을 받으면서 공격을 계속하고 그러면 여당 내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을 호위무사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져요. 그럼 몇 명 빼놓고는 다 잘못하면 돌아설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면 예. 윤 대통령한테 탈당까지 요구하는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전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뭔가 짐이 되면 탈당하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정무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다. 그럼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의 상황을 현실을 인식하고 또 무엇을 국민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명백히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하고 거기에 맞는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로 가버리면 예.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